코인 왕자입니다. 자, 현재 아침 9시 이후로 좀 놓고 보시면 시장이 지금 6%, 7%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 6%, 알트코인 7% 정도 빠지고 와 있는데 자, 이제 요 시점 자체를 일단은 완전한 하락 전환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에 제가 좀 찝어드릴 포인트가 뭐냐면 지수를 좀 위주로 봐드릴게요. 지수 위주로 좀 봐드리는데 대장들, 시장을 끄는 대장들이 앞전에는 뭐 순환이 좀 됐죠. 도지나 에이다, 그다음에 이더리움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됐지만 지금은 전체 하락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대장의 순서가 없는 상태고. 자, 일단은 좀 거래소 가서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현재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 6%, 5.6%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봤는데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종가 기준이 6천만 원 넘어가면 다시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어제 장중에 6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6천 한 70만 원 갔다가 밀렸는데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제 회복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죠. 6천만 원 넘었지만 어쨌든 아침 9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60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 지지선 이탈은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상승장이라고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이제 따지고 보면 5월 12일부터 추세 전환과 지지선이 이탈되고 그 다음에 5,900에서 6,000이었던 자리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면서 지금은 뭐 단기 반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해서 좀 보시면 그동안 이렇게 좀 지탱을 해줬던 5,900과 6천만 원 자리를 이탈시키면서 240분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간 차이로 좀 따지고 보면 17일 1시부터 해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밀린다. 그럼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계산한 값은 4,900만 원에서 5천이에요. 그래서 최저치로 따지면 4,900짜리인데 4,900을 잡은 이유는 전체 상승 대비해서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4,900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자체가 물량이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추세가 하락으로 돌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1억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너무 좀 이제 좀 길게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 흐름에서는 일단은 단기 전고점인 8천만 원대는 돌파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더리움도 지지선이 이탈되고 나서 475만 원, 1차로는 510, 그 다음에 475만 원이 이탈되고 나서 계속 회복이 되지 않고 밀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단기 상황만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지켜줘야 될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진다고 하면 한 350, 340만 원까지도 단기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체크를 다시 해서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 두 개 대표죠. 시총 대표인데 요 두 회사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그림은 있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뭔가 좀 어중간한 중간에 뭔가 걸쳐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더리움은 상승 자리가 확실했고 하락 자리도 이번에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이탈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도망치는 구간이 맞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금은 메이저 애들이 동시에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얘네는 별도의 그냥 기술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다도 보시면 에이다도 좀 눌리고 있고, 도치 뭐 리플 딴 거 뭐 볼 거 없이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소형주니 대형주니 아니면 뭐 메이저나 준메이저나 알트코인이나 뭐 김치 그런 거에 딱히 상관이 없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잡아 드릴게요. 세팅 자체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만, 무슨 코인을 여기서 이렇게 하자, 무슨 코인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각자 위치에서 가격이 다르고, 또 현금이 다르고, 추가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900 최저치로 4,900에서 5,000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조차 이탈이 된다고 하면 담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구간부터는 만약에 4,900이 이탈이 된다. 그럼 일단 주봉으로 좀 보시면,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인데, 이제 비트코인 주봉상 요 자리인데, 4,900이 여기가 이탈되면 주어야 되는 이유. 자, 주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있지만, 자, 만약에 이제 요럴 수 있어요. 그럼 4,900 맞고 올라가냐, 떨어지냐라고 놓고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더 있습니다. 대신에 자리 값이 4,900이나 5,000 가서 다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900 정도면 많이 빠진 상태고, 그 자리 갔을 때는 좀 담아야 되는 자리다. 네, 내용이 좀 중간에 끊겼습니다. 예,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빠지는 폭을 계산해 봤을 때는 한 4,000, 그러니까 4,900짜리면은 그 자리가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간까지 밀린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큰 거래가 들어왔던 구간이 두 번 있어요. 4,900, 5,0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500만 원 자리도 있는데, 그냥 제 기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5,000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메이저 코인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락에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물론 문제는 되죠.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하락 시에 이렇게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추매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꼭 계산하셨다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 다 몰빵, 아니면 뭐 두세 개 샀는데 두세 개 다 몰빵이 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락 대비했을 때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일단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봉이 형성이 됐어요. 주봉이 형성이 돼서 보시면 이렇게 종가가 19%,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19% 밀려서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5일선이 이탈됐고, 단기 지지선도 이탈되면서 추가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천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을 좀 염려해 두고 대응을 좀 하시고, 어, 이더는 저기 하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괜찮게 봤던 코인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빠진다. 자, 만약에 뭐 어,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라이트코인이다 라고 한다면,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시세 분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인들은 장기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네 개에 관련된 코인들도 향후 이제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단순히 하루,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시장이 빠진다, 올라간다,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에 따라서 하락할 때는 내가 번 거에서 좀 일부 까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뭔가 비율적으로 좀 맞춰가는 게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락할 때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이,
분할 매수,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실패했던 이유가 보면은 현금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나눠서 사지 않고 프로스도 짧게 짧게 빠질 때마다 사다 보니까 데미지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으로 토대로 해보니까, 추가 매수와 분할 매수, 현금화를 하되, 그것도 나만의 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3회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5천 정도까지, 4,900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회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로 기준을 드렸죠. 그럴 때마다 이제 1차 매수, 또 1차 매수, 1차 해서 총 3차 매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단기 하락을 한다고 하면, 크게 밀렸을 때 요 정도 오면 반등이 나온다 라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비트코인 기준에서 보지 않고 대략 제가 잡은 그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로 저도 이제 좀 하고 있고, 보시면 저도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마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50%인 상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로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900에서 5,000 정도 가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준비는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무슨 코인을 산다, 접근한다,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에 뭔가를 이렇게 해서 크게 공략한다라기보다는 반드시 그 대응, 항상 제가 이제 상승장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 준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거에 포인트를 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는 이제 또 오늘 또 실시간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실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은 하락장일 때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꼭 비율에 맞춰서, 마이너스 비율에 맞춰서 진행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단기, 자, 이렇게 지금 솔브케어 뭐 세럼 간다고 해서 또 잡으시면 안 되겠죠. 항상 고점에서는 사지 말자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경험도 아니지만 그렇게 실패의 원인이 됐던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거는 지금 이제 지표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밀리고 있죠. 보통 이렇게 쭉 밀릴 때는 또 단기 반등도 또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트코인이 한 4,900이나 5,000 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점에 갔을 때는 제가 또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하락장은 사실 이제 많이 힘든 그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짧게 놓고 봐서 이러지 길게 놓고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오늘 실시간 방송 때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힘드시겠지만 좀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제가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자료를 뽑아서 오후 영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